안녕하십니까.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입니다. 내가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눌렸을 거예요. 요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케이스가 둘 중 하나죠.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수술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. 자, 사고로 볼 때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거는 3년 안에만 신청을 하시면 돼요. 3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다. 일반 회사가 있을 거고, 크게는 건설 현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. 회사에서 크게 다쳤다, 그냥 산재 신청하시는 게 나아요. 그냥 바로 신청을 하시고,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. 공상이라고 하죠.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아, 이거 너 산재 신청하면 이제 원청에서 우리 회사 잘리니까 신청하지 마라. 아, 여기서 문제는 이 원청과 하청 그리고 팀원, 이제 오야지,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, 같이 팀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. 그렇죠. 부담스럽죠. 법적으로는 무조건 산재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산재 은폐가 되는 거예요. 이때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건설 여기 현장이 몇 달 정도 남았냐, 아니면 건설이 다 끝나가는 공사일 수도 있고,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더라. 그러면 어차피 얘기한 것처럼 3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니 공상하지 마시고 현장 끝나고 산재 들어가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. 이 신청 당시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미리 자료를 구비를 해두는 거죠. 이 다쳤다는 거를 제대로 입증하기, 현장 반장하고 대화했던 내용, 통화했던 내용,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겨놨다가 현장 끝나고 산재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럼 내가 만약 팔 부러졌어, 공사는 뭐 이거 안 받고, 괜찮습니다, 뭐 이러다 그럴 수도 있죠,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. 그럼 어떻게 하냐, 일단 회사에서 주는 보상은 뭐 받아야죠. 왜냐면 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. 왜냐면 수술하는 동안 내가 일을 못하는데 우리 가족들 생계비가 필요하잖아요. 안 받을 수가 없거든. 어차피 산재에서 돈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경공상을 받아도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그렇죠. 문제는 없다는 거죠. 심지어 합의서에서 이거 받았으니까 너 산재 신청 못한다, 합의서를 썼어도 이건 무효가 돼요. 왜냐면 산재 은폐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 공상 받은 사람 지금 이거 호재네, 완전. 그렇죠. 오히려 이 합의서 쓴 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. 근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는 지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공상 처리해봐야 진단서상에 있는 요거밖에 안 주거든요. 장애에 대한 보상을 아예 안 해주는 거. 3년 지나서도 5년 아니면 장애급여는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회사에 좀 미움받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고, 근데 좀 특수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를 잘 정하자. 질병은 우리가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녀요. 10군데 넘게. 어떤 날은 뭐 1월 달은 현대건설, 뭐 3월 달은 뭐 롯데, 어디 쭉쭉쭉 다니는데, 근데 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이 진단받은 날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일을 했던 회사 또는 그 당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주로 해서 산재 신청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사업주가 난리 나는 거죠. 우리 현장에서 지금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우리 사업체에다가 산재 신청을 하냐, 너 나가라, 해고돼 버리는 거예요. 이런 문제가 있죠. 특히 난청 같은 경우에.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시기를, 난청 검사를 할 때 현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그 현장 끝나고 산재 신청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. 왜? 다니고 있다가 들어가면 난리 치니까. 왜냐면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사업주한테 불이익은 딱히 없어요. 그래도 이런 뭔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고 하면은 이 현장 끝나고 들어가는 게 좀 낫다. 왜냐면 소멸시효는 어차피 3년이니까.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요즘 뭐 4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걸려요. 근데 승인 날지 안 날지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업주 착지면서 신청을 했는데 회사는 결국 나가게 되고 산재 불승인이 되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니까. 이때는 사실 처음에 오래 다녔고 사업주랑 친분이 있다, 뭐 대화가 좀 된다, 그러면 설득을 해서 신청하는 게 첫 번째, 가장 좋고, 두 번째, 그게 안 된다, 그러면 내가 퇴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해서 수술을 할 정도면 이미 나이대가 50대인 분들이 많아요. 보고 소멸시효 맞춰서 시점을 정하고 뭐 한 2년 정도 근무 더 하다가 퇴사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거죠.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산재 신청을 할 거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근무를 하면서 우리 산재 신청할 때 필요한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비를 할 수가 있다.
오늘은 이 산재 신청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명확하게 언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. 그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상담도 저희 근로자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진행도 착수금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